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신장이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혈액 투석을 해야 되겠다. 너무 더 좋아졌어요. 좀 더 좋아지네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만큼 좋아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희망이 생깁니다. 신장을 한 번 망가지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오셨다가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망가진 신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일반을 시켜 말하면 어떤 경우 좋아지냐면은 신장이 나빠지는데 그 나빠지는 그 원인이 일시적인 경우. 그 나빠진 시간이 짧으면 거의 대부분 정상까지 회복이 돼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오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늘 설명드릴 환자는 70세에 된 남자 환자예요. 3월 11일 날 처음 오셨네요. 처음 오실 때 신장 기능이 크레아틴인이 5.33이었었네요. 사구체 여과일로 환산하시면은 10 정도. 통상적인 분류에 의하면은 이제 스테이지 5, 5기에 해당되죠. 이제 어디선가 치료를 받으시다가 투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걸 상의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볼 때 교정을 하게 되면은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약물을 몇 가지 조정해줬고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이 수술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기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5월 21일 날 수술하셨어요. 신장 기능이 약간 호전되셨는데 수술 직후에는 5.58 됐다가 그 다음날 7.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죠. 수술이라 하면 마취를 하고 수술하신 경우 종종 나빠져요. 그럼 과연 마취할 때 왜 나빠지느냐? 일반적으로 마취제에 사용하는 그 약물들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이 나빠져요. 마취 기록을 보시면은 어떨 때는 100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혈압이 떨어져서 신장을 나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혈압이 올라갔어요. 신장이 나빠진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혈압이 떨어진 건데 그게 일시적인 거죠. 그러면 나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회적인 원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혈압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5개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혈압을 원상 회복시킨다 그래도 신장이 회복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분이 또 여러 가지 검진하면서 발견된 게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병. 이번 치료하고 있는 중에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왔어요. 바로 수술실로 조행술을 했습니다. 조행술을 하고 스텐트 2개를 이었습니다. 그 조행술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신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크레아틴 수치가 9.9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동맥 시술 하실 때 조영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조영제를 삽입해서 신장이 나빠졌다가 그게 조영제를 뭐 계속 삽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빠진 원인이 일회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 일회적인 원인이 없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환자는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혈압이 떨어졌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신장이 나빠졌고 조영제를 많이 집어넣어서 또 나빠졌어요. 신장이 나빠지신 요인이 2개가 되죠. 그 2가지가 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데 신장 기능이 원래 나빴던 분들은 더 잘 나빠지고 회복되는 것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투석을 하느냐 마느냐 참 저희도 고민이 많았고 환자분도 같이 고민하셨고 김대중 교수님께서 좀 기다려보자 이러나요. 일주일이 돼도 안 내려가고 2주일이 돼도 안 내려가요. 한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이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만큼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나빠지면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상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GFR 오히려 증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분도 물론 증상이 없었고 좋아질 신장이라면 투석을 하고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투석을 하면서 또 기다려볼 수 있어요. 투석하면서 회복된다면 또 투석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기다려서 더 나빠졌다면 투석을 시작했을 것이고 투석을 시작하고도 저는 좀 더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투석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회복되는지 봤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 환자는 이제 10에서 멈춘 거예요. 멈추고 그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 실제 부산서 제가 진료를 받을 적에는 혈압을 좀 낮게 약을 세게 처방을 해줘가지고 더 낮아버리고 김대중 교수님은 혈압을 좀 높게 하더라고요.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 특히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논란이 많죠.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데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또 130까지 유지하자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신장이 나빠진 환자는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신장이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높게 유지하셔야 회복되는데 더 유리해요. 약간 높게 유지해서 신장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이제 그 가장 유리한 혈압 레벨을 점점 낮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장 기능 상황을 봐가지고 또 신장이 나빠지면 다시 또 좀 올려보고 또 괜찮으면 다시 낮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좋아진 약물이 없냐고, 좋아진 약이 없냐고 물어보는 게 종종 있는데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가 혈압 조절 이외에 특별히 쓴 약이 없지만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약이 없어요 사실.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신장 좋아진다고 하는 게 사실 뭐 좋아질 신장이 좋아진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 잘 보존해야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신장이 원래 나빴던 분이면은 일시적인 원인에서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일시적인 원인이라 그래도 일시적인 원인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가 이제 그렇게 신장이 나쁜 상태에서 일시적인 원인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나빠졌다가 아주 다행히도 회복됐던 케이스고 지금은 증상이 없어서 아직은 경과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야. 생명 언니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김대중 선생님 우리 생명의 언니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혹시 신장병 많이 앓은 분들도 쭉 관리해서 다 회복돼서 건강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